우선은 예산안 얘기부터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산안. 음. 자, 오늘 김진표 국회의장이 음. 뭐 몇 번 뭐 시한을 연장하다가 그렇죠. 오늘 뭐 오후에 네, 처리해 통- 2시에 본회의 열겠다라고 했는데 예. 여야가 어제 합의를 했습니다. 예산안에. 이 합의했죠. 합의한 내용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뭐 법인세랑 뭐 예. 이 행안부, 경찰국,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죠. 인사정보관리단, 법무부에 뭐 주고받고 한 것 같아요. 주고받고? 느낌상 저는 음. 그렇게 봤는데 왜냐하면 명분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법인세를 줄이는 거 1% 내리기로 했지만 좀 범위를 확대시켰잖아요. 네. 그분의 명분을 가져간 것 같고 그다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경찰국 신설하고 인사정보관리단 이 두 군데를 사실은 예산을 아예 배정을 안 하려고 했는데 그랬죠. 50%를 감해가는 수준에서 아마 합의를 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양측이 서로 그 뭐 윈윈했다랄까요? 뭐 좋게 표현하면 그런 거고요. 네. 그 다음에 그 노인 일자리 문제 이것도 사실은 다 없애버렸었거든요. 그렇죠. 정부 안에는. 근데 그 민주당이 그걸 살려냈어요. 지역상 다시. 상품권도 네, 없었죠. 지역 상품권도 네. 그렇고, 그러니까 이재명표 공약이라고 하는 거 이걸 다시 살려냈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이 일정 부분 양보하고 받아주고 이런 게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고육직책이었다 이렇게 저는 보는데 네. 뭐 예산 과정에서 그렇게 있을 수 있죠. 이거 늘 그래 왔으니까 국회에서 뭐 어느 한쪽만 이길 수는 없어요. 그건 불가능한 국회라는 일이고. 곳이. 다만 저는 이제 안타까운 것은 네. 국민의힘이 너무 대통령실에 끌려다녀요. 국민의힘이 네. 국민의힘 걱정하지 않고 걱정할게요. 걱정 좀 예,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당이 해보세요. 돼가지고 대통령실에 끌려다니면 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정당이 국회에서 주도권을 쥐지 못하고 여당이라는 것이 합의 다 해놓고 거의 그 전에도 합의가 많이 이루어졌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박정희도 아시는 것처럼 합의됐다 이 서류 네. 돼 있다고 해서 돼 있다. 돌아다니고 막 그랬죠. 그랬었죠. 그 내용이. 그런데 결국 대통령실에서 안 된다고 그러니까 다 파기해버리고 무슨 대통령이 국회에 지금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당무 개입 안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니 아니 이거 지금 국민의힘이 하는 행태를 보면 네. 대통령실에 그냥 전부 끌려다니고 대통령실이 안 된다면 무조건 뒤집어 엎어버리고 안 된다 그러고 무슨 그럼 아니 협상을 지금 누구랑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협상을 허수아비하고 하는 거예요? 네.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 얘기를 하면 거기에 주도권을 주고 결정권을 어느 정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재량권을 주고 그래야 협상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 계속 물어봐야 돼요? 계속 아니 말이 되냐고 이게. 결제 받아야 되나? 뭐 이런 거죠. 식으로 해서 지금 여기까지 끌고 온 거예요. 국회의장이 2번이나 사실은 시한을 뒀는데 그거 다 못 지켰죠. 네. 법정 시한 지나갔죠. 정기국회도 지나갔죠. 그래서 임시국회 열어가지고 겨우겨우 끝내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자체가 이 여당인 국민의힘이 얼마나 주도권을 쥐지 못하고 이렇게 대통령실에 끌려다니는지 이게 너무 안타깝고 대통령실도 그래요. 자꾸 이렇게 국회에 개입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물론 의사는 전달할 수 있죠. 이 예산 정말 필요한 예산이다. 이건 좀 어떻게든지 관철시켜 달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네. 여야가 합의 과정을 통해서 국회가 운영되도록 하는데 자꾸 개입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의 협치를 깨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그리고 이제 노인 일자리 문제도 이거 진짜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게 물론 뭐 나이 드신 모든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극우 태극기 세력이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네. 똑바로 아셔야 돼요. 이거 국민의힘 대통령실에서 그거 원래 예산에 안 집어넣었던 거예요. 노인 일자리 문제. 네. 이거 누가 살려냈습니까? 누가? 최준봉 교수님 사진. 내가 아니지 뭐 민주당에서. 네. 근데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정말 노인분들의 오히려. 복지를 위해서 일하는 정당인지 원래는 이거 다 없앴다니까요. 노인 일자리 문제. 네. 그랬었는데 그 민주당이 살려냈어요. 열심히 싸워가지고 결국. 결국은 지금 정치권에서 보면은 누가 여당이고 누가 야당인지 헷갈린다 이런 얘기 나올 정도로 국정을 정말로 걱정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 뭐 그죠? 여당은 될 대로 되라야 뭐 안 되면 말고 그냥 뭐 버티기 하고 네. 원래 야당이 그래야 되거든요. 여당이 빨리 하자 그러고 그렇죠. 입장이 바뀌었어. 그걸 저희가 몇 주 동안 쭉 봐왔는데 자 그래도 이게 경찰국하고 인사정보관리단 같은 경우는 시행령으로 어떻게 보면 만든 만들어진 거죠. 그런 조직이기 잘못된 때문에 거죠. 민주당에서 계속 그걸 지적을 해서 예산 음. 안 된다 다 깎아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 뭐 5억이라고는 하지만 그 상징적이거든요. 상징성이 있죠. 진짜 그 부분을 사실은 나중에 논의한다고 하지만은 관철은 못 시켰잖아요. 논의가 되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끝나고 나면 예산 지났잖아요. 네. 그 전에 합의문에는 뭐 나중에 논의하겠다. 뭐 나중에 그렇게는 안 돼요. 그건 받았는데 그런 게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지금까지 그런 거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냥 해준 거잖아요. 그냥 해준 거지. 왜 그래요? 민주당 왜 그래요? 내가 민주당이야? 정신 못 차리고.
아니 물론 뭐 예. 어느 정도 이해는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게 압박이 되는 거야.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얻을 건 없고 뭐 어느 정도 양보할 건 양보. 왜냐면 얻으려면 양보를 조금 해야 되잖아요. 네. 우리는 절대 양보 못해. 너희가 내라 이렇게는 협상이 안 되는 거야 원래. 근데 뭘 내주느냐 문제인데 사실은 자존심 싸움인 거죠. 정부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 시행령을 통해서 만들어놓은 이 두 가지 두 곳의 예산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죽어도 못 받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협상이 안 되는 거잖아. 원래는 김진표 의장의 중재안 같은 경우는 그냥 예비비로 그렇죠. 하자. 예비비로 하자 그랬죠. 우선은. 근데 그것도 이제 사실은 나중에 지나서 예비비로 하면 그것도 그냥 보여주기 식인 거잖아. 그렇죠. 예를 들면 이것 자체를 없앨 수 없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현실적인 점에서 민주당에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받았다고 보는데 어쨌든 그 예산 정국에서 민주당이 보여준 태도는 상당히 끌려다니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주도권을 쥐지 못하고 박홍근 원내대표도 왔다 갔다 하고 좀 강하게 예를 들면 이건 마지노선이다 절대로 못한다 우리 합의 못 해준다라든지 예. 그런 모습보다는 어쨌든 물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협상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그런 면이 있을 수 있지만 네. 너무 여당이 야당 같고 야당이 여당 같은 이런 모습을 보인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부적절한 상황이 됐다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여야의 반응을 좀 보면 뭐라고 했냐면 주호영 원내대표는 뭐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자평을 했고 준예산 현실화 방지도 성과로 꼽는 모습이었고 박홍근 원내대표는 초부자 감세 저지 민생 예산 대폭 반영 또 위법 시행령 기구 예산 대폭 삭감 기조를 반영했다. 대폭 증액하겠다는 것은 대체로 민주당이 요구하는 것들이 반영이 됐다. 뭐 그러니까 지역상 상품권 이런 것들이 살려냈다.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자 이거 여야가 어느 정도 명분과 실리를 조금씩 가져오는 상황에서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중요한 건 이번 대치를 통해서 드러난 건 뭐냐면 여야 뭐 제대로 협상이 안 되겠구나 앞으로도. 그렇지. 왜냐면 여당이 뭐 이게 방어선을 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방어선을 여당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무전을 받고 전쟁하고 있는 무전을 받고 계속 이제 바꾸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윤석열 정부 남아 있는 4년 넘는 기간 동안 계속 이럴 것이다. 그러니까 그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대통령이 자꾸 당무에 개입하면 안 된다니까요. 맡겨놔야죠. 국회는 국회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삼권 분립이 된 나라에서 그렇게 법치 좋아하시는 분이 법으로 삼권 분립이 돼 있는 나라 아니에요. 입법부에 하는 일을 행정부가 자꾸 개입을 하고 간섭을 하면 안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의사는 전달할 수 있고 의견은 전달할 수 있어요. 여당에 이거 우리가 정책을 이렇게 하려니까 여당이 좀 협조해 주시고 좀 도와주세요라고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재량권마저도 완전히 박탈해 버리고 예컨대 대통령이 직접 모든 걸 다 개입하려고 하면 그건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그럼 어떻게 그 국회에서 여야가 협의를 하고 협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협상 과정을 다 보고받고 승인받아야 된다고 하면 대통령이 직접 야당하고 만나지 그 만나지도 않아 또 만나자 그래도 그 만나서 이거 대화로 좀 풀어야지.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만나는 것과 한번 만나보는 것과 나 안 만나고 계속 고공을 펼치는 건 다른 거잖아요. 다르죠 전혀. 근데 이번에 아예 안 만났다. 아예 안 만나요. 그러니까 일단은 국회에 개입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 먼저 지적을 해드리고요. 그 자체를 멈춰야 돼요. 대통령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야당을 협조를 얻으려면 적극적으로 야당에게 손을 내밀어서 만나려고 노력을 해야죠. 대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협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게 없었다. 없어요. 그리고 뭐 우리가 하라는 대로 우리가 하는 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논리로 가져가면 안 되는 거지. 무슨 국회가 아니 생각해 야당이 대통령이 해달라는 대로 해주는 것이에요? 뭐 야당은 사실은 이제 반대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발목도 잡고 가끔. 네, 그렇죠. 발목도 잡을 수 있고. 근데 그거를 뭐 비판하면 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 야당의 존재 목적이 그거예요. 야당 해봤잖아요, 국민의힘. 지난번 제대로 못해서 그래. 자기들이 못해서 그렇다. 그래요. 근데 예산안 오늘 10시에 이제 처리한다고 합니다. 본회의가 10시에 열린대요. 6시에서 미뤄졌는데 다음 주 수요일에 다시 또 본회의를 열겠다라고 여야가 합의를 했는데 현안 법안 처리한다. 제일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게 바로 안전운임제인데 이게 연말까지 뭐 일몰이 연장돼도 뭐 처리가 안 되면 그냥 없어지는 거잖아요. 안전운임제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 처리를 해야죠. 저는 국민의힘이 반대하더라도 민주당이 자체로 처리한다고 생각해요. 법사위 김도욱 위원장인데 그런 위원장이 있어서 참 걱정이에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그 정부 여당은 깊이 고민을 해야 돼요. 이 문제에 대해서. 무슨 네. 말이냐면 파업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3년 연장안 해줄 테니까 파업하지 말아달라고 그랬죠. 했어요. 맨 처음에. 그랬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파업 진행되는 도중에도 협상 과정에서 그것까지 해줄 수 있다고까지 얘기했었어요. 네. 그랬죠. 그리고 나서 파업을 접으니까 나중에 못 해주겠다는 거야. 상황이 바뀌었다고.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상황이 바뀌었다는 게 이거잖아요. 파업하기 전에 우리 약속한 거고 파업을 시작했으니까 우리 약속 못 지켜. 그랬죠.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우리가 이렇게 해줄게 이 정도까지 우리가 양보할 수 있어라고 타협안을 내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파업을 했어. 그럼 파업하면 그 계약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냐고요. 그 약속이. 그리고 네. 안전운임제를 통해서 일정 부분 그 화물 운송 기사들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은 결과물이 있잖아요. 네. 예컨대. 그리고 사고 문제는 논란이 있긴 하지만 뭐 서로 발표 내용이 다르다고 저는 봐요. 화물연대 입장에서는 그게 사고가 많이 줄었다고 얘기하고 있고 이쪽에는 네. 숫자적으로 사고는 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정확하게 조사를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중립적인 기관에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화물연대 같은 경우에는 누가 봐도 뭐 이런 중노동이나 아니면 그 뭐랄까요 너무 많은 과로에 시달려 가지고 사고가 나면 네. 그 사고 한 건 때문에 그분도 다치지만 사실은 일반 시민들이나 일반 국민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네. 단순히 화물 노동자들을 위한 법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지난번에 안 봤어요? 터널 나와서 버스 서 있는데 부딪혀가지고 그냥 앞에 모든 십몇 정 막 이렇게 추돌이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 그 피해자들이 또 양산이 되잖아. 네. 그런 부분을 왜 생각을 안 하냐고. 그 피해를 더 큰 사고를 막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도 있는데 안전운임제가 이렇게 사라지게 되면 큰일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자 이제 국회 다음 주 수요일 좀 시간이 있으니까 아마 이것도 이제 주고받기가 될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그 시간 늘리는 거하고 주고받기 할 것 같아요. 네, 30인 미만 사업장 네, 네, 네. 이 52시간 주 52시간에서 8시간 더 일할 수 있게 한 거 그것도 근데 일몰인데 그것도 웃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웃기잖아. 주고받기라면 어떻게 되는 상황이 돼요? 화물연대 가입한 분들한테 혜택을 주지만 또 다른 사업장 있는 분들은 피해를 주는 거잖아. 과로에 대해서. 그렇죠. 이게 웃기잖아요, 진짜. 아니 기조 자체가 음,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는 뭐 본인이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120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 나라가 돼야 된다.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네. 얘기를 했죠. 계절적으로 시기적으로 120시간 일하면 죽는다니까요. 아유 그렇죠. 그 말이 됩니까? 박종훈 기자 휴가 가지 말고 120시간 일해 여기서. 안 해요. 저한테 왜 그러세요? 말이 되냐고요 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모순되는 그런 법안들을 네. 그 일몰 그 연장을 하려고 한다 이런 건데 자, 이제 국회 논의 사항을 뭐 지켜볼 수밖에 없지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안전운임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렇죠. 자, 이 정말 안전한 대한민국 다시 한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요. 안전에 좀 걸맞는 그런 법안이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자,